현직 대통령에 대한 최초의 체포영장 청구. 잠시 뒤면 그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되는데 법원이 발부에 도장을 찍을지 그럼 공수처가 바로 체포하러 가는 건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법조팀 연지환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연 기자. 공수처가 이 결과가 나오면 또 바로 알리겠다고 해서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법원에서도 고심을 굉장히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결과가 예상됩니까? 네, 맞습니다. 12.3 내란 사태의 정점인 이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직접 수사가 시험대에 오르는 건데요.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놓고 법원에서 첫 판단을 하는 것이기도 해서 이번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전두환 씨가 군사 반란과 내란을 일으킨 뒤에 내란 수괴 혐의로 1995년에 구속영장이 집행됐을 땐 전직 대통령 신분이었는데요. 이번엔 현직 대통령이 대상자라서 이 영장을 두고도 공수처도 고민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헌정사상 최초잖아요. 맞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이 체포영장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공수처는 이렇게 세 차례 소환을 통보하면서 사실상 명분을 쌓아왔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3번 불렀는데 모두 불응을 했습니다. 이 불응한 것이 이번 체포영장 청구의 주된 이유입니다. 이 체포영장을 오늘 0시 자정에 청구했다고 공수처가 밝혔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언제 청구했는지까지 밝히는 거 굉장히 이례적인데 어쨌든 0시에 청구를 한 만큼 오늘 밤 안에는 법원에서 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나오는데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이 체포영장은 빠르면 이 당일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 신분 인정 등을 법원이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체포영장보다 발부 조건이 까다로운 이 구속영장에 준하는 수준으로 법원에서 검토할 것으로 이 예측이 되는데요.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법원에 오늘 선임계와 이 의견서를 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걸리는 시간보다는 조금 더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정입니다만 만약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공수처가 바로 체포하러 갑니까? 어떻게 될 걸로 보이십니까? 네, 발부되면 이 공수처가 포함된 이 공조본의 수사관들이 영장을 집행하게 됩니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7일입니다. 하지만 피의자의 소재지가 확실하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 유효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관저 진입을 위한 수색영장도 함께 청구가 되었었는데요. 공조부는 그동안 대통령 안가 등을 대상으로 3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이 경호처에 가로막혔습니다. 체포영장은 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려는 시도인 만큼 경호처의 반발이 더 거셀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조부는 이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공조본에서는 일단 이 집행에 제한되는 사유는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집행하면서 생기는 여러 변수를 고려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만약에 발부가 된다면 일단 이 영장을 받아놓고 출석 요구를 재차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또 출석 요구를 해본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놓고 이 영장을 일단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출석 요구를 다시 할 수 있다. 이것을 근거로 다시 할 수 있다. 스스로 나와봐라 뭐 이런 취지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이 체포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네, 가능성은 어느 쪽이든 열려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각될 경우에는 기각 사유가 중요해집니다. 만약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번 체포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수사 정당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도주 우려가 없다 이런 취지 등으로 기각이 된다면 신병 확보에는 실패하게 되지만 공수처가 키를 잡고 수사를 이어갈 수는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공수처가 보완 수사나 재출석 요구 등을 통해서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는 수순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지환 기자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